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5단원 이제 생식과 유전 부분의 스스로 정리하기를 풀어볼 거예요. 우선은 교과서 173쪽 생식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한번 자기가 직접 풀어본 다음에 같이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봐볼까요? 자, 세포 분열이 필요한 이유. 제 앞에서도 나왔는데 일단 세포가 물질 교환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세포 분열을 하게 되죠. 자, 다세포 생물은 세포 분열로 세포 수를 늘려서 이제 생장하게 되겠죠. 생장. 자, 두 번째 빈칸. 자,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유전 물질이 꼬이고 뭉쳐서 짧고 굵은 막대 모양이 나타난다. 이것을 염색체라고 하지요. 염색체. 자, 선생님이 밑줄 그은 이유는 분열이 일어날 때, 자, 유전 물질을 이제 우리가 분열하기 전에 유전 정보의 양을 2배로 늘리는데 2배로 늘리는 이유는 체세포 분열을 하고 나서 딸세포가 2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각각에다가 이제 원래 유전 정보를 주기 위해서는 2배가 필요해요. 유전 정보의 양이. 그렇기 때문에 유전 정보의 양을 2배로 복제를 하는데 그 복제된 그것을 최대한 정확하게 반반 나누기 위해서는 염색사 상태로 풀어져 있는 것보다 염색체처럼 뭉쳐져 있을 때 나누기가 편하니까 세포 분열을 할 때 이제 전기에서 염색체로 뭉쳐지게 된다라고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 아마도 선생님이 말씀해 줬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중요하니까 꼭 참고해 두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DNA와 유전자. 염색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DNA고 거기에 담겨있는 각각의 유전 정보를 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DNA와 유전자는 같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유전자가 더 큰 포괄적인 범위에 속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습하는 거니까 꼭 확인하세요. 자, 그다음에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 자, 체세포 분열은 딸세포는 모세포와 염색체 수가 어땠죠? 자, 같았습니다. 그래서 체세포 분열의 결과 염색체 수가 변하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 몸에서 계속 46개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그리고 그림에서 보면 알겠지만은 자, 전기의 세포라고 나와 있는데 자, 전기에서 이제 염색체를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염색 분체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상태가 자, 분열하기 전에 분열 전 원래 분열하기 전에는 염색체를 볼 수가 없어요. 자, 염색체를 볼 수가 없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부러 염색체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아마도 이렇게 빨간 염색체, 파란 염색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실제로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이 염색체가 없는 상황에서는 DNA의 상대적인 양을 가지고 양이 뭐 유전 정보가 2배가 된다, 이제 줄어든다 이런 걸 분석을 하는데 지금은 거기까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염색체로 그냥 쉽게 표현만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 그림에처럼 지금 4가닥에 이제 염색체가 있는데 전기가 되기 전에 복제가 일어나겠죠. 자, 복제를 해서 이렇게 염색 분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쭉 가다가 마지막에 딸세포를 보게 되면 딸세포 하나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하나 지금 선생님이 빨갛게 표시한 이 3개가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체세포 분열의 결과로는 이제 모세포와 딸세포가 똑같다라는 거 이해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수 분열. 정자와 난자 같은 생식세포. 여기서 중요한 건 생식세포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세포가 분열을 할 때는 체세포 분열이거나 감수 분열이거나 둘 중 하나인데 분열의 결과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건 감수 분열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부 다 체세포 분열에 해당하겠죠. 확인하고요. 자, 감수 분열의 결과 세포 분열이 연속 2회 일어나게 되겠고
다음에 딸세포인 생식세포는 모세포에 비해 염색체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지요. 그래서 이 생식세포, 정자와 난자가 있겠죠. 각각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가 나중에 수정될 때 23개, 23개 합쳐져야 46개가 되기 때문에 절반으로 줄어들어야 합니다. 확인해보고요. 다음에 6번째 빈칸. 자, 수정란은 정자와 난자가 수정하여 만들어지고 수정란은 체세포와 염색체 수가 같다. 왜냐면 23개, 23개 합쳐져서 수정란은 46개가 되겠죠. 다음에 7번째. 수정란 초기의 세포 분열로 체세포 분열에 해당하고 처음에는 빠르게 반복돼서 세포 수를 늘리고 크기가 줄어드는 것. 이것을 난할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난할은 체세포 분열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난할이 일어나도 염색체 수의 변화는 없어야 돼요. 체세포 분열이니까 이거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사람의 발생. 자, 난할에서부터 사람이 개체가 되는 그 과정을 발생이라고 하지요. 자, 다음에 옆에 1번. 세포 분열과 염색체. 옳은 것은 자, 세포 분열은 하나가 두 개로 나누어지는 것이고 자, 세포가 그냥 커지기만 한다면 보통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율이 작아지게 됩니다. 작아져서 계속 커지는 거는 비효율이다. 그래서 계속 커지지 않고 결국 쪼개지는 세포 분열을 택했다라는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염색체는 실처럼 가늘게 풀어져 있는 게 아니죠. 자, 일어날 때는 염색체가 실처럼 풀어지지 않고 뭉쳐져 있어요. 염색체가 뭉쳐져 있고 일어나지 않을 때 풀어져 있겠죠. 일어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분열하기 전 또는 분열이 일어나고 난 후 구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을 비교하는데 1번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는 건 감수 분열. 자, 분열이 1회만 일어나는 건 체세포 분열. 감수 분열은 2회 연속 일어나지요. 그 다음에 모세포와 딸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 수가 같은 건 체세포 분열. 감수 분열은 절반으로 줄어들고 자, 상동염색체가 결합했다가 나누어진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감수 분열이라는 거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난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난할은 체세포 분열에 해당하죠. 맞죠? 감수 분열에 해당했더라면 분열 결과 정자와 난자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난할은 정자와 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세포수를 늘리는 체세포 분열에 해당합니다. 자, 난할이 진행될수록 세포의 크기는 점점 작아지겠죠. 하나의 세포의 크기는 작아진다. 정확히는 각각의 세포의 크기는 작아지지만 전체적인 수정란의 크기는 비슷할 거예요. 그것도 알아두고 자, 난할로 만들어진 세포는 체세포와 염색체 수가 같겠죠. 수정란이기 때문에 감수 분열을 통해서 만들어진 정자와 난자가 합쳐졌기 때문에 46개로 같을 거예요. 또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가 됐나요? 그러면 교과서 191쪽을 같이 보겠습니다. 191쪽을 확인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유전을 스스로 정리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빈칸. 생물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을 형질이라고 표현하죠. 형질이라고 하고 자,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현상을 유전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완두가 유전 실험에 알맞은 이유는 자, 기르기 쉽고 한 세대가 짧아요. 한 세대가 짧으니까 여러 세대를 관찰해가지고 일반화시키기가 쉬워요. 그리고 자손의 수가 많다는 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결론을 도출했을 때 이제 믿을 만한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신뢰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립형질이 뚜렷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둥글고 주름지고 뭐 노란색, 초록색 확실하게 대비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분류하기가 쉬워요. 그다음에 이제 우열의 원리를 잘 알아야겠죠. 자, 한 가지 형질에 대해서 서로 다른 대립 형질을 지닌 순종끼리라고 나오면은 자, 서로 다른 대립 형질. 예를 들어서 모양이라는 형질이 있어요. 모양이라는 형질은 둥글거나 또는 주름지거나 그러면 이 둘이 대립 형질 관계일 거예요. 자, 대립 형질, 서로 다른 대립 형질. 하나는 둥근 아이, 하나는 주름진 아이를 지닌 순종끼리. 그러면 둥근 아이도 가지고 있는 유전자형이 전부 다 둥근 유전자일 거고 주름진 아이는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전부 다 주름진 유전자일 거고 그래야 순종이 되겠죠. 순종. 자, 걔네끼리 교배를 했을 때 자손 1대에서 나타나는 형질을 우성이라고 하고 나타나지 않는 형질을 열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 번 반복해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분리법칙. 이번에 분리법칙. 자, 감수분열이 일어날 때 쌍을 이루고 있던 무엇이 분리될까요? 쌍을 이루고 있던 자, 대립 유전자가 분리돼서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간다. 자,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가는 걸 분리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자, 감수분열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우리가 배운 걸 기억해 봐야 돼요. 자, 감수분열이 일어날 때 쌍을 이루고 있던 대립 유전자가 분리된다. 쌍을 이루고 있던 대립 유전자가 분리된다는 것은 뭐에 의해서 가능하죠? 우리가 감수분열에서 배웠던 상동염색체가 결합했다가 분리가 되잖아요. 언제? 감수 1분열에서 상동염색체가 분리가 일어날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있죠? 왜냐하면 상동염색체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들인데 하나는 엄마 거, 하나는 아빠 거예요. 근데 같은 위치에 대립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이제 나한테 염색체를 주는데 하나는 예를 들어서 아빠한테서 온 거, 엄마한테서 온 거 둘 다 뭐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을 거예요. 뭐 둥근 거일 수도 있고 둥근 거 주름진 거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대립 유전자가 생식세포를 만들 때 각각 따로따로 들어가는 분리법칙에 의해서 따로따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독립의 법칙. 독립의 법칙은 두 쌍 이상의 대립 유전자가 마찬가지로 대립 유전자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분리되더라. 그래서 모양과 색깔, 둥근 모양이 나오려면 반드시 어떤 색깔이어야 된다. 이런 게 없고 그냥 둥근 거와 색깔은 서로한테 영향을 주지 않고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둥근 거, 주름진 거 또는 노란색, 초록색 하게 되면 12대 4가 나와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법칙도 이렇게 알아두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아래 자,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이유는 이제 완두가 쉬운 이유랑 반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8번째 사람 유전 연구하는 방법은 자, 가계도를 조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쌍둥이 연구는 유전과 환경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염색체를 분석하거나 DNA를 분석하거나 또 있다고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옆에 1번 멘델의 유전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나의 형질에서 구분되는 변이를 대립 형질이라고 하지요. 두 가지 형질이 유전될 때는 각각의 대립 유전자는 일단 분리 법칙은 무조건 따라요. 분리 법칙을 따르고 서로한테 영향을 안 준다는 게 독립의 법칙이고. 자, 완두 씨가 자 노란색이 우성, 초록색이 열성인데 순종끼리 교배했을 때 자손일 때는 반드시 우성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초록색이 아니라 노란색이 나오겠죠.
C의 색깔이 노란색인 순종과 초록색인 순종을 교배했을 때 노란색 대문자 YY와 소문자 YY를 교배를 했을 때 자손일 때는 우리 배워서 알겠지만 자, 여기서 올 수 있는 건 대문자 Y, 여기서 올 수 있는 건 소문자 Y이기 때문에 자손일 때는 대문자 Y와 소문자 Y가 섞여 있는 잡종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자손일 때를 가지고 자가수분을 한대요. 자가수분을 한다는 건 유전자 구성이 똑같은 이제 자손일 때가 자손일 때 얘가 똑같은 애와 교배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경우의 수가 Y, 대문자 Y, 소문자 Y. 마찬가지로 대문자 Y, 소문자 Y. 그러면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의 경우가 나오겠네요. 이걸 전부 다 쓰게 되면 대문자 Y, 대문자 Y, 대문자 Y, 소문자 Y인데 대문자 Y, 소문자 Y는 2번. 그리고 소문자 총 4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올 거예요. 4개 중에 지금 문제에서 잡종 대문자 I, 소문자 I를 얻을 확률 4개 중에 2개네요. 4분의 2. 그러면 50%가 되겠습니다. 2분의 1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번. 어떤 형질에 대한 가계도네요. 자, 열성 형질을 알 수 있는 거. 자, 간단하죠. 이거 우리 가계도 분석할 때도 했었는데 부모에서 볼 수 없었던 형질이 나타나면 그 자녀의 형질이 열성이다. 그래서 그 유전병 A가 열성인 걸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는 192쪽, 193쪽에 있는 스스로 점검하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번 풀어보고 영상 확인하기 바랄게요.